여러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최고가 매물에서 무려 30억 낮춘 거래가 나왔습니다. 정말 강남은 이대로 끝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지현TV의 정실장입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매물이 작년 말에 128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이번 달 초에 97억, 98억 원에 각각 거래가 되었습니다. 무려 30억 원이나 하락한 겁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충격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가격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체 왜 팔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양도세 중과전에 정리하려는 다주택자,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령의 집주인,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세금과 금융 압박으로 인해 나온 매도 물량인 거죠. 작년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양도세 부담이 커졌죠. 그리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도 커집니다. 실제로 최근 압구정동 매물이 1100건에서 1300건까지 20%나 늘었어요. 신현대뿐 아니라 다른 현대 단지들에서도 신고가 이후에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리할 것인가, 매도자들의 고민이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정책 강도도 상당합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LTV 0% 적용이에요. 사실상 신규 대출이 꽉 막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 대출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수요층이 아무래도 더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 3년 동안에 36조 원까지 늘어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이 자금이 점진적으로 회수되고 나면 급매물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압구정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점이에요. 약정 시점과 실거래 신고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지금 보이는 가격이 이미 몇 달 전에 조정된 거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남이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격 붕괴라기보다 비주로 버티던 구조가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정책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주택 레버리지 축소,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서 내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에 규제라는 장치로 제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주식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면 하락장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을 당할 수도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가격에 팔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던지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금으로 매수해서 보유한 사람은 같은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는 수익을 급격하게 키우는 도구이지만 반대로 하락 속도도 키우는 양날의 검인 셈인 거죠. 현재 강남의 부동산 시장도 비슷합니다. 하락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출, 즉 레버리지를 많이 쓴 구조가 먼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세금과 금융 압박을 동시에 받으며 버티는 구조가 아닌 정리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장이 무너져서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의 변화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서 매도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실수요까지 붕괴되는 상황이라면 거래 자체가 얼어붙어야 하는데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다만 제도와 맞물려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폭락의 시작이라기보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구간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의 룰이 바뀌면 유리한 플레이어도 달라집니다. 그걸 다시 오늘의 이슈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대출을 많이 쓴 사람이 아니라 현금과 조건, 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수급 구조입니다. 압구정 같은 핵심 입지는요,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 투자 수요만으로 형성된 시장도 아니죠.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학군과 입지 프리미엄이 이미 존재해 있고, 장기 보유 성향의 고자산가 수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구조적 요인은 가격 하방을 단번에 열어두지 않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조정은 수급 붕괴라기보다 유동성 조정에 가까운 거죠. 물론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심리적인 위축과 구조적인 붕괴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포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핵심 입지의 구조적인 가치가 단기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폭락의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레버리지 정리 구간, 그리고 부동산 시장 판도가 재편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강한 규제는 항상 시장의 방향을 바꿉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구조가 바뀌는 불안한 시장일수록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갑니다. 공포는 기사에 나오고 기회는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강남이 끝났는지 묻기 전에 판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강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규제로 인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공포에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읽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언제나 개개인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속에서 기준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구조 안에 숨은 의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재현TV의 정 실장이었습니다.